반갑습니다. 도밀 여러분. 날씨가 완연한 가을로 가면서 아침 저녁 기온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입니다. 이럴 때는 감기 환자가 늘어나므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사주학적으로 환절기는 어떤 기운일까요? 사주학은 계절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봄의 계절은 임묘진이고요. 여름은 사오미이며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이 될 것입니다. 보통 지지를 처음 외우시면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로 외우시는데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이야기 보통 하시죠. 그 이야기는 계절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연말이 다가왔고요. 내년 신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토종비결이다, 신수다 하는 본인의 내년 운세를 궁금해하시는 시기인데요. 매년 1월 1일이 되면 TV에서는 그날 태어난 아기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주를 몰랐을 때는요, 이런 의문점들이 들곤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기들은 사주가 똑같은데 다 똑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 적도 있었는데요. 혹시 도밀리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가끔씩 고객님들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해 드리면서 오늘 보내드리는 강의는 같은 날 태어났지만 다른 운명으로 사는 남과 여에 대한 강의입니다. 내년 2025년 1월 1일 똑같은 시간에 태어날 예정인 아가들을 미리 사주로 산출하여 그 인생을 미리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명리학이 다른 예측학과 분별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차이점은 과거의 발자취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가들의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먼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질문에는 어쩌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는 남자 아이고 다른 아이는 여자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사주가 남녀를 구분하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답은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므로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으로 구분지어져서 사주 원국, 사주 팔자는 같을지라도 대운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쌍둥이 남녀를 낳았다면 그 아이들은 어쩌면 전혀 다른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 사주 분석은 추후에 한 제목으로 강의할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아기의 인생에 대해 청기누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첫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직 안 드렸네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왜 같은 운명으로 살지 않는가요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추적 60이란 프로그램에서 40년에 만난 언니와 동생의 삶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미국에 어릴 적 입양되어 양부모의 지극정성의 볼살핌으로 심리학 교수가 돼 있었고요. 동생은 한국에 무속인이 되어 다시 만나 재회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물론 쌍둥이 사주편에 제가 두 사람의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들이 왜 다른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역학에서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음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입니다. 이는 가문이라는 의미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도 부모나 조상의 환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과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시작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택입니다. 이는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양택, 음택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풍수적으로 명당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명, 바로 사주팔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입니다. 이는 생김새를 말하는 것으로 관상이나 수상을 의미합니다. 다섯째가 수입니다. 이는 수양이란 의미로 공부나 수련을 통하여 운명을 개운하는 것입니다. 위에 다섯 가지를 통하여 인간의 부귀빈천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사주팔자를 가졌지만 훌륭한 가문인가의 여부, 좋은 명당에서 사는가의 유무,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는 공부의 차이로 인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의 인간은 다른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역학을 아주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2025년 1월 1일 2시 50분에 태어난 을사남과 을사녀의 일생에 대해서 청기 누설을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날 태어난 분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문, 택, 명, 용, 수에 대해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남에 대해서 먼저 사주 원국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 경금 일주로 상관격입니다. 팔자 용신, 정구 월령, 즉 용신은 월지 지장간에서 오로지 구한다는 전제 조건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월지 지장간은 임과 개가 있는데요. 이 사주는 천간에 임과 개가 투출되어 있지 않네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 사주는 용신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천간에 월지가 떠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통변하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주를 1초 만에 스캔한 후 사주의 병과 약을 찾아보는 겁니다. 월지 상간 옆에 오와 정관이 보이네요. 쯔쯔, 이것은 확실한 폐이군요. 사주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내용으로 상관, 경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정관은 배우자 자리이므로 배우자 복이 없겠구나 하고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좌우충하니 나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는 힘들겠구나 생각하셨다면 100점 만점에 120점이십니다. 다음은 체와 용을 아셔야 합니다. 체는 고정적인 본질을 의미하고요. 용은 그 본질의 쓰임새나 활용 방법으로, 예를 들면 나무를 체라 한다면 이 나무를 땔감으로 쓸 건지 의자로 만들지 하는 활용법이 용이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주에서는 연과 월이 체용 관계이고 일과 시가 체용 관계이므로 먼저 합과 충을 보실 때는 연과 월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연과 월을 보니까 자진 반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셨다면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자진 반합은 인성이 상관을 제어하니 상관 폐인이 되어 원형 이정의 원리에 의해서 초년기와 청년기 사이에는 상관 폐인이 되어 이 친구는 아이디어와 순발력을 타고났는데 거기에 공부를 더하니 상당한 학문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간파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대세운을 보시고 결론을 내리셔야 실수를 안 하십니다. 다음으로 일지와 시지의 체형 관계를 보신 순간 신살 하나가 번뜩 떠올리셨다면 하산하시고 다신 산으로 올라오지 마세요. 피곤하니까요. 축오는 원진살, 즉 원진 관계입니다.
음양으로 보면 정관의 정인인이 관인상생이 되어 좋아 보이지만 인간관계 측면에서 보면 원진관계로서 이런 경우는 배우자와 자식 자리에서 서로 미워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된답니다. 애증관계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 관계가 끝나셨다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지와 월지 사이에 충도 보이고 시지와 월지 사이에 자축 합도 보이네요. 자, 이런 것이 보이셨다면 당신은 벌써 고수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이 자축합은 어떻게 통변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 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상관격은 기본적으로 역용을 해야 하는 격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관생제로 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상관은 상관값을 하게 마련입니다. 기본은 역용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축토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 축을 보시면 첫째로 정인인이 상관을 극하여 좋고요. 상관 폐인이 됩니다. 둘째로는 자축합을 하여 상관이 날뛰는 것을 잡아줍니다. 상관은 흉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인성이 용신을 구하는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초보자 분들에게는 그냥 이분은 공부, 학문, 부모, 자격증, 부동산이 좋은 운이구나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야를 하늘로 돌려 보겠습니다. 천간을 이렇게 보니까요. 용신 상관은 없고 정관과 편관이 쌍두마차로 일간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천간에 출하지 않은 용신은 천간에 떠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간명하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월지 상간 자수를 천간에 띄어 즉 개수로 올려놓고 간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상관이 정관을 보고 또한 편관을 보고 있네요. 일단 천간에 뜬 관과 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하나는 상관 경관되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관이 편관을 제살하여 귀와 명예가 생김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분이니까요. 좋은 일반 행정직 직장을 그만두고 보람되지만 어렵고 힘든 소방직을 택하는 경우라고 할까요? 그럼 연간에 있는 갑 편제는 어떻게 통변해야 할까요? 편제 옆에 있는 상관이 자 개수가 떠 있다라고 가정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수 상관이 상관 생제하는 가운데서 편제가 편관을 생하니 결국 재생살 되어 이분은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시는 분이시겠죠. 아니 선생님 시간 정관이 있으니 재생관 되어 좋은 것 아닌가요? 하고 여쭤보신다면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는 가까우니까요. 또한 일간 경금의 영향으로 금금목하기에 일간을 넘어서 재생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물이 너무 크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미주알 고주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사주를 보는데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단 3초면 스캔이 된다 싶으시면 하산하시면 되고요. 3분이 넘게 걸리셨다면 이 방송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3분이 30초가 되고 결국 3초 만에 샤샤샥 스캔 완료가 되실 것이고 그런 단계에 오르셨다면 상담을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이분은 자월 경금생으로 일명 겨울새입니다. 해자축의 경신금은 겨울새라고 불립니다. 이 겨울새는 조를 무척 따지기에 사오미, 남방, 화운을 반깁니다. 대운 방향을 보시고 그 여름 방향으로 가는 30년간 발복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용신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신다면 큰일이 나겠죠. 또한 연주, 갑진과 시주, 정축은 백호살이므로 재성과 관성의 육친관계를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백호는 보통 충형이 일어날 때 그 힘을 발휘한답니다. 예를 들어 진술충 하는 세운에서 또 충미충 하는 세운에서 재성, 즉 아버지, 부인, 그리고 여자분에게는 시어머니 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정관은 자식이니까요. 자식과 관련하여 흉화를 겪을 수도 있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후 제 사주에 백호가 있으니까 저 죽나요 선생님? 하고 말씀하신다면 더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간의 근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이분은 경금일간으로 근이 시지축토 신금 속에 있으므로 이거는 자식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분은 자식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십성으로 보면 정인이니까요. 어머님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큰 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부인 측면에서 보면 좀 서운하시겠죠. 또한 천간에 뜬 편관, 정관의 뿌리가 일지 오화에 있으니 세력이 큰 것이고요. 연간에 떠있는 편제도 연지, 진토 속에 을계무해서 을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재성도 힘이 있는 것이라고 감명하셔야 합니다. 육친적으로 보면 자식과 아버지의 힘이 있는 것이고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직업과 재물운이 강한 것입니다. 이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장사를 하신다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같은 날 태어났지만 다른 운명으로 사는 남과 여의 사주 분석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방송은 1편으로 사주 원국 분석만 해보았습니다. 곧 이어지는 제2편에서는 대운, 세운 분석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의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도밀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욱 좋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겸 패밀리 여러분, See you!